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캐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포 M777을 우크라이나에 확 주다 보니까 포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쓰고 있는 걸 다 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18 한개 대대분을 긴급 도입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전차도 또 레오파르트 2 A4 전차 가지고 있는 걸 또 우크라이나에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전차 필요하다. 그런데 빨리 도입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필요하다라는데 이거 우리 한국 K2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또 K2가 캐나다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겠고, 또 러시아가 전쟁이 1년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의 정부를 홍보하는 이런 전문가들 동원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자살골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금 쳐넣었는데, 정말 제가 이걸 보다가 우스워서 혼자서 껄껄 웃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인도가 비크람 아디티아 항모 그 개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자스 전투기 탑재를 해야 되니까 개장 공사 완료했다고 하는데 현재 해상 실험 중이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나토가 신형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 사업에 착수했는데 2개 기종이 경합한다라는 내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에서 사기를 당하다시피 하는 과정을 겪으며 도입한 비크람 아디티아 항공모함이 대대적인 개장 공사를 마치고 해상 실험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테자스 해군용 운용을 위한 제반 항공 지원 장비를 추가하고 전자장비를 일부 개량했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동력 개통과 기존의 미그-29, KUB 함재기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알카에다 계열 조직이 미국산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격추했으며 현재 잔해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또는 프랑스군 자산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조직이 잔해 일부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프랑스는 MQ-9 손실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FA-50 블락 20 전투기 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말레이시아가 FA-50 전투기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아들리 자하리 말레이시아 국방부 차관이 이번 LCA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전투기 기종들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직접 비교 평가한 결과 FA-50 블락 20이 전투 능력, 확장성, 비용, 후속 군수 지원 등 모든 면에서 경쟁 기종들을 압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현재 운용 중인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 8대를 전량 퇴역시키고 후속 공격 헬기로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AW249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막 초도 비행을 마친 모델이고 빨라야 2025년 말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헝가리가 너무 큰 모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17대를 운용 중인 E3 센트리 조기경보 통제기 대체를 위한 차세대 조기경보기 사업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미국 보잉의 E7A 웨지 테일과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 아이 두 기종에 대한 비교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올해 중 발표될 이번 사업 결과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조기경보기 추가 도입 사업 계약 일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비크람 아디티아, 그러니까 소련이 만들던 항공모함이죠. 그 항공모함의 첫 번째 함이 쿠즈네초프였고 두 번째 함이 바리아그였는데, 그 바리아그는 중국이 가져가서 이제 완성을 해서 지금 랴오닝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 7만 톤, 6만 5천 톤급 항모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4만 톤급 중형 항모가 또 키예프급, 그래서 4척이 있었죠. 그 중에 키예프 1번 함이죠. 그건 폐선 처리돼서 지금 중국 텐진의 그 해상 공원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2번 함 민스크, 3번 함 노보로시스크는 우리 한국이 가져왔다가 노보로시스크는 해체했는데 민스크는 환경단체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또 중국 선전에 또 해상 놀이공원으로 또 사갔죠. 그리고 4번 함이 고르시코프 함이 있었는데, 그 고르시코프 함 만들다가 만 거, 그걸 이제
인도가 사가가지고 이렇게 스키 점프대 갖다 붙이고 해서 엄청나게 개조 개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개조 개량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만들었으면 하는 그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준 거예요. 완전 바가지 온팡 쓴 거죠. 그런데 이게 미그 29K 전투기를 탑재를 했는데 미그 29K 전투기 엔진 문제 뭐 이런 걸로 사고가 계속 나고 또 이 항공모함의 동력 문제 보일러 동력이니까 그게 또 문제가 계속 일으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비크람 아디티아를 퇴역시키지 않고 이 테자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이 항공모함으로 쓰면서 지금 인도 자기네들이 만든 비크란트 그 항공모함을 한 척 더 만들어서 이 비크람 아디티아를 대체하겠다. 원래는 비크란트는 그냥 이 비크람 아디티아하고 비슷한 덩치로 한번 해서 이 비크람 아디티아를 비크란트로 대체하고 그리고 대형 항모 만들어서 이제 추가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쓰겠다라는 건데 동력계통하고 전투기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악의 항공모함에 최악의 전투기였던 미그 29K 거기다가 더 최악의 전투기가 될 테자스까지 3콤보로 그냥 터뜨릴 이 항공모함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MQ-9 리퍼의 이 동력 뒤에 이제 프로펠러 후방에는 프로펠러 잔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알카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우리가 격추했어. 막 서아프리카라고 하니까 말리 지역에 활동하는 알카에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완전 난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가 말리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 빠져나왔죠. 그런데 이 프랑스는 식민지에서는 뭐 독립을 했지만 계속 이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프랑스 군을 뺐어요. 여기에 이제 러시아 바그너굴이 확 들어왔는데 그래도 직접 전투원은 뺐지만 이런 식으로 무인기 이런 것들은 보내서 뭔가 했나 봅니다. 그러면 MQ-9 리퍼 프랑스군하고 미군이 이 서아프리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데 미군과 프랑스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니까 MQ-9 리퍼를 격추는 했는데 격추당한 두 나라가 둘 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어느 나라인지 하여튼 뭐 미국과 프랑스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런 공격기를 요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알카에다가 강력한 무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FA-50 말레이시아가 18대 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18대 더 사겠죠. 그러면서 국방부 차관이 나머지 5개 기종들하고 전체로 다 비교하면서 전투 능력, 후속 군수 지원, 가격 모든 것이 최고다라고 지금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일단 선정했으니까 계속 이제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또 주장해야 되겠죠. 우리로서 뭐 땡큐죠. 그런데 필리핀이 차기 전투기 사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F-16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 뭐 팔 수는 있는데 니들 뭐 능력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F-16 한 대에 1억 달러가 넘어요. 프로그램 코스트로. 필리핀이 과연 그 12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라는 건데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판매된 이 가격을 보면 대당 가격이 프로그램 코스트로 5,200만 달러가 안 합니다. 우리 FA-50이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들어갔죠. 거기다가 또 이 A사 레이더 들어갔죠. 그런 아주 또 공중급유 장치도 들어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코스트로 5,200만 달러가 안 해요. 즉 F-16의 반값이에요. 또 그리펜 NG의 거의 뭐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정도로 또 홍보를 해주니까 헝가리가 정신이 조금 나갔나 봅니다. 밀24 과거 이제 공산국가였으니까 밀24 하인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퇴역을 하고 8대를 전량 퇴역하고 새로운 공격 헬기를 하는데 뭐 아파치 이야기가 좀 나오더니 갑자기 이 이탈리아의 AW249 이걸 하겠다. 이 AW249가 AW129 망구스타의 이제 후속 모델이죠. 망구스타가 6톤급.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도 작게도 쓸모없으니까 그 좀 덩치 키워서 8톤급으로 만든 건데 그럼에도 아파치보다는 훨씬 작죠. 아파치는 10톤급이니까. 그런데 이거 2025년에 이탈리아가 자기네들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전 세계 이탈리아 외에는 살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산다. 그럼 가격은 또 아파치보다 더 비쌀 텐데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 정부가 살짝 친러 정부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싫어서 이러는 건지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이 웨치테일하고 E7이죠. 이거하고 사브의 글로벌 아이하고 2파전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뭐 아무래도 이게 이기겠죠. 성능 더 좋고 하니까. 우리도 한국 공군도 지금 9월 달부터 조기 경보기 도입 2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한국 조기 경보기는 최소 8대 아니면 12대는 되어야 24시간 풀 감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백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2대만 지금 더 도입을 하는데 전 2대가 아니고 4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떡하냐? 해군 항공모함에 이제 E2D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공군에서 그걸 해군 항모용으로 살 수밖에 없는 E2D하고 섞어서 24시간 공중초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E2D도 평소에는 김해에서 작전하고 그러다가 항모 출격하면 그게 이제 날아가고 우리는 뭐 항모 만든다 하더라도 매일 뭐 미국처럼 뭐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독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전 나가면 항모가 이제 따라 항모로 김해에서 출격해서 E2D가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대의 조기 경보기를 운용해야 한반도 전체를 왜 수리하는 그 소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12대 전체 한반도를 24시간 전체 감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빈 공백 시간에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면 우리는 못 찾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대 돼야 된다. 이번 9월 달에 2대 아니고 4대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뭐 2대로 결정 났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자문 좀 할 수 있으면 아니 뭐야 2대가 뭐야 4대 하세요 4대 라고 좀 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극심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는 러시아군이 지난 12월 동원령 선포를 건의했다가 푸틴에게 거절당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겨울 동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폭로했습니다. 동원령을 내리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줄 군복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부분 동원령을 선포하고 12월에도 추가 동원령 선포를 고려했었지만 극심한 물자 부족이 추가 동원령 발표를 막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러시아 정부의 선전 매체 탑5가 현지 시각 2월 26일 밝혔습니다. 크렘린이 인력과 자금을 대고 다수의 밀 블로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러시아 정부의 선전전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탑5는 개전 1주년을 맞은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유명 군사평론가 유리 포돌야카 씨와의 대담을 실었습니다. 포돌야카 씨는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으로 30만 명의 병력이 전선에 파견되었지만 아직 2차 동원령이 선포되지 않았다라며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2차 동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라며 러시아군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그는 2차 동원령 선포가 필요한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며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는 매우 적은 수준이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개전 초 투입된 병력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이들을 교체해줄 신규 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45만 명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상시 투입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이들이 전선에 투입되면 헤르손 회복은 물론 슬로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 공세도 가능할 것이다 라며 필사적으로 병력을 모아도 기껏해야 30만 명 정도밖에 동원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열세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30만 명 정도를 추가로 동원할 경우 그들에게 입힐 전투복, 그들에게 신길 전투화, 그들을 먹일 식량이 없다는 것이다 라며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현재 전선에 투입된 병력에게 공급하는 것도 벅차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동원된 병력에게 지급할 현대화된 무기도 부족하다. 2022년에 러시아군은 장비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고 이를 완전히 복구하지 못해 노후 장비를 가져다 쓰고 있다 라며 러시아군의 장비 구식화 현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온라인으로 발표되자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과 밀 블로거들은 러시아군의 활약과 승전보를 전해야 할 선전 플랫폼에서 러시아군을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병사에게 입힐 전투복도 못 구하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탑5라고 선전 매체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친러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마구마구 그냥 받아 쓰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자살골을 눈탱이 버릇토록 그냥 심하게 자살골을 때려버렸는데, 자, 왜 12월 달에 추가 동원 안 했어요? 동원한다고 다 그랬었는데, 말이야, 동원한다고 해도 지금 입힐 전투복이나 이런 장구가 부족해. 전투복, 전투화, 식량 이런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국력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하니까 45에서 5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 능력이 있어. 잠재 능력. 그런 능력이 있지만 문제는 지금 전투화와 전투복이 없어서 동원을 못하는 것일 뿐이야. 그럼 동원은 또 왜 하죠? 인명피해가 적다면서요? 필요하니까 동원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또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게 장비가 부족해. 병력은 별로 안 죽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전차, 장갑차, 포 이런 장비가 너무나 많이 파괴돼서 손실됐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해서 동원될 지금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장비가 그렇게 많이 파괴되면, 장갑차 파괴되면 장갑차에 타고 있는 군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전차 파괴되면 전차 타고 있던 승무원들 다 어디 갑니까? 다 죽는 거죠, 같이. 그런데 장비는 많이 파괴돼서 지금 노후 장비를 가져다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별로 안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아주 오랜 동안 애인을 만들어서 바람 피다가 걸려놓고 계속 오래 만난 건 사실이지만 바람 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런 말 했냐 하고 이제 친러 오신트들이 아니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무슨 엑스맨이냐 이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는데, 그들의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또 밀리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 선전하러 나왔지만 선전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현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결국 논리적인 오류에 빠져서 결국은 노출할 수밖에 없어진 이런 탑5 선전 매체의 황당한 자살골 선전이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들어갑니다.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 자주포 긴급 수입을 요청한 캐나다가 긴급 소요로 또 전차를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전차 모델은 K2 전차뿐인데 과연 캐나다가 자주포에 이어 전차도 한국산을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를 추가로 공급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소요로 신형 전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월 26일 밝혔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우리는 이미 4대의 레오파르트 A4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여기에 4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공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차를 구매할 것이지만 이 신규 전차 구매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과 같은 레오파르트2 동일 모델 구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 육군이 준비하고 있는 전차 구매 사업의 핵심 조건 및 몇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그가 밝힌 조건은 빠른 전력화, 동맹국과의 상호 운용성,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솔루션 등 3가지입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은 2007년에 도입한 레오파르트2 A6M 모델 20대와 같은 시기에 중고로 구매한 레오파르트2 A4 62대 등 82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 A4 62대 가운데 42대는 퇴역해서 훈련 및 예비 물자로 보관 중이고 A4 캔 사양으로 개량된 나머지 20대 역시 추가 개량 없이 신형 전차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신형 전차 구매를 추진할 경우 도입 규모는 레오파르트2 계열 전량 또는 치장 물자분을 대체하는 40에서 80여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캐나다 국방장관이 언급한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모델은 K2 전차뿐이어서 K2 전차의 사상 첫 북미 시장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파르트 A4 4대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줬다. 그리고 4대를 추가로 더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인데 이제 이 사람이 밝히기를 자 우리는 이렇게 전차가 빠져나가니까 신형 전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차가 지금 캐나다군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 2하고 똑같은 모델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레오파르트 2 니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해보니까 후속 군수지원 엉망이죠. 비싸죠. 그리고 약하죠. 그리고 현대적이지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니들 안 해.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은 세 가지 충족해야 되는데 빠른 전력화, 그리고 동맹국가의 상호 운용성,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솔루션. 레오파르트 2 A6 이제는 단종됐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A7 하고 있죠. 뭐 현대적인 솔루션 맞아요. 그렇지만 혁신적이지는 못하죠. 뭐 그래도 뭐 비슷하다고 쳐줍니다. 동맹국가의 상호 운용성 맞아요. 되죠. 미군하고 다 되니까 나토니까. 그런데 빠른 전력화가 되냐? 이게 안 되죠. 이제 가격 이야기는 안 했지만 가격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대당 뭐 400억 하니까 무슨 전차가 400억입니까? 그런데 가격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빠른 전력화 못하죠 여기는. 그거 할 수 있는 게 다 조건 되는 게 K2 전차뿐이죠. 그래서 K2 하겠다 이 말인데 지금 레오파르트 A4를 이렇게 A4 캔 사양으로 개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증가장갑 더 붙이고 A6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량한 거 요거 20대 가지고 있고 A6 20대 가지고 있고 40대를 현역에서 운영하고 42대를 예비역 치장물자로 운영했는데 그중에 지금 몇 대를 빼서 우크라이나 준 거예요. 그런데 치장물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또 채워 넣겠다. 그러면은 현역에 쓰는 거를 치장물자로 돌리고 현역물자를 새 거로 만들겠다. 그러면 40대가 필요한 거고 아니야 전체 다 그냥 바꿔버려 독일자 못 쓰겠어 하면 82대가 필요한 거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M777 155mm 견인포 쓰다가 그거 그냥 왕창 다 그냥 우크라이나 다 주고 나니까 아예 지금 포병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막 욕을 먹고 있죠. 포병 없는 군대가 어딨어 해가지고 그 긴급 도입해서 긴급 도입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야 폴란드에 지금 뭐 2달 만에 갖다 준 한국 보니까 한국분이 없구나 해가지고 지금 한국하고 K9 긴급 도입 협상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차도 이제 같이 패키지로 가져가는 캐나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에 우리 한국 교포들 많이 사시는데 한국하고 또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